두 번째 주제는 정진석의 대국민 호소문입니다. 정진석 누굽니까? 네, 지금 계엄으로 그리고 탄핵 소추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갇혀 있는, 사실상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전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기관이 정면 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정면 충돌한다 뭡니까? 공수처와 경찰, 특히 공수처 주도의 경찰, 공수처가 불법적인 위법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고 또 집행하겠다는, 그래서 이걸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야죠. 정면 충돌한 나라가 분열될 위기. 그래서 이렇게 직접 호소드리게 됐다. 왜 호소드리게 되는가? 결국은 이게 충돌이 되면 결국은 이게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입니다. 외로울고자 성성자, 성은 이제 캐슬,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겠죠, 관저겠죠. 낙일, 떨어지는 태양. 외로운 성에 떨어지는 태양과 같은 처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국가원수이고 무죄 추징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때까지는 대통령 국가원수인데 최고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속 이어갈까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권.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위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집행이 됐다고 치자. 위법 논란은 있지만 집행이 됐다 치자. 그러면은 당장 이제 체포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서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헌법재판소에 출두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변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9월에 국회에 이재명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이재명이 호소했잖아요. 여러분, 검사 정권의 이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지 말아줄 것을,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반 이재명 의원들이 집단으로 수십 명이 합세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사를 받는데 그때 법원에서 유창훈 판사 다 소명이 되는데, 특히 위증교사 소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소명이 됐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기 방어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야당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체포하지 않겠다, 체포영장을 기각하겠다, 이렇게 기각을 합니다. 똑같은 건데, 아니, 야당 대표는 체포영장 기각시켜주고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최고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놔둬야 된다? 자기 방어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체포영장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에 재판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재판 지연시키고 판결 지연시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 재판의 거부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가 보기에는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일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유독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 야당 대표도 누렸던 무죄 추정의 원칙, 야당 대표가 누렸던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거 왜 대통령만 제어가 돼야 되느냐? 대통령 아무리 믿기로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절을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 주기입니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수처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는가? 왜 이렇게 위법 논란에 불구하고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할까? 헌정사 유례없는, 아니 문명사에 유례없는, 선진국 정치에 유례없는 현직 최고 권력, 대통령 권력의 선막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현출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우리 공수처가 해냈어, 이거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냐? 당신 목적이 수사야? 대통령 망신 주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공수처가 집행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 숫자도 안 되고 이렇게 그럴 역량도 없고 하니까 경찰 동원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반발했지만 어쨌든 경찰에 지금 그 마약 범죄 때려잡는 형사들 동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대1로 붙여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경호처 직원들 끌어내겠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경호처 직원들과 이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우려하냐면요, 경찰과 시민이 충동한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저도 걱정을 하고 사실 입 있는 사람은 다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빨리 끌어내지 않고 뭐해?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집행 못 시키게 하는 거야? 집행 안 하는 거야? 호통을 치고 있잖아요. 최상목 대통령직 권한대행, 직무 권한대행한테. 문명인이라면 걱정해야죠,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지시했을까요? 만일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됩니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주의고 절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안 된다. 끌어내려! 물리적 충돌 발생하면 어때? 총 쏠라 그래? 경호처가? 야, 가슴 열고 총 맞아! 총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나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싶은 네 번째 주제.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여러분, 속보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이 어제 13일 오후에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자.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협의하자. 평화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식을 협의하자. 그리고 호소문 발표와 더불어서 경찰, 공수처, 그리고 경호처 3자가 평화적인 영장 집행 문제를 협의를 합니다. 물론 결렬이 됐어요. 공수처의 목적은 대통령 체포하겠다는 거고, 경호처는 위법적인 체포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합의가 안 되겠죠. 결렬을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호처가 3자가 만나서 아침에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속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정적 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대통령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안보와 군사비밀의 유출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말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2025년 1월 14일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최고 헌법기관은 대통령을 마약갱단 다루듯 하는데 자괴감을 느낀다. 두 번째, 충돌할 때는 국가기관 간에 충돌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려와 걱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시민 누구나 누리는 방어권,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그래도 최고의 헌법기관 대통령 아니냐. 네 번째, 야당은 재판 제안을 하고 있다. 야당 당선을 하고 있다. 왜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 다섯 번째,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섯 번째,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방문조사를 검토한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특히 공수처, 대통령 최고 권력자의 손목에 수갑 채우는 일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의 해결 방식, 그리고 충돌을 자제할 수 있는 방식, 유혈 사태를 막는 방식, 비극적 사태를 막는 방식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